안녕하세요.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오늘 금요일 밤이에요. 좀 늦은 시간이고요. 제가 특별히 좀 구독자분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영상을 또 찍습니다. 여러분, 그 전화기에다가요, 번호를 좀 저장을 하십시오. 그 번호는 1393입니다. 1393. 1393. 4개밖에 안 돼요. 자, 이 번호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자, 이 번호는요, 24시간 운영되는 번호이고 누구나 전화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자살 예방 핫라인 번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살 예방 핫라인. 그 이외에 24시간 운영을 하는 생명의 전화 1588-9191, 1588-9191도 있고, 더 쉬운 3개짜리 번호도 있어요. 129. 희망의 전화입니다. 24시간 희망의 전화 129. 청소년 전화도 있습니다. 1388. 청소년 전화 1388. 자, 자살 예방 핫라인 24시간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희망의 전화 24시간 129. 청소년 전화 1388. 자, 탐정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임병수 대표가 다짜고짜로 자살 예방 번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좀 우리가 전쟁이 날 수 있는 확률이 0.1%만 돼도 군사 훈련을 받고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뭐 아름다운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분노에 넘치는 일도 있지만 정말 자살하고 싶은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어요. 제가 지방에서 이사 온 게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서울 경기권으로 이사를 온 게 작년 9월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혼자 있었죠. 사택에서. 와이프랑 우리 이제 아이들하고도 친구가 돼 있는 부모였는데 이웃집 부부와 좀 친하게 지내던 부부가 있었는데 오늘 와이프가 그 이웃집 친하게 지내던 그 지인 아내의 자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힘들어해서 제가 오늘 많이 위로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좀 초등학교 다니는 자살을 했다라고 해요. 평소에 우울증도 있었고.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예민해서 좀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극복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뭐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여성분들이 많이 남성분들보다는 이제 감성에 좌지우지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군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들리죠. 하지만 내가 힘들어 하는데 누군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준다라면 더 힘들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 힘들어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좀 꼭 한 사람을 구한다 생각하고 살린다 생각하고 관심을 꼭 의무적으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탐정이 하는 일이 제가 이제 방송에서 떠들어대지만 국가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다라고 항상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사건을 접하니까 사실 이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는 거고, 작년 이맘때 제가 또 주변에 좀 알고 있던 지인이 있었는데 그분도 1년 전이죠 벌써. 그런 소식을 들어서 많이 안타까웠었고, 제가 근데 올해 지금 뭐 푸르른 5월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이 날씨를 우리가 평생 봄이란 날씨를 100번도 못 겪어요. 사실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날씨가.
앞으로 100년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많아봐야 몇십 번을 겪게 되는데,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사실은, 제 가족사에, 자살한 가족이 있어요. 제가 최초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게 어떤 고통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폭력성이 있지요. 저는 이제 철저한 성악설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화가 날 때, 우리 아이들 기분 나쁠 때 어린 막 짱진내고 할 때 보면은 막 뭐 장난감 같은 거 집어 던지기도 하잖아요. 물론 뭐 순한 친구들도 있고 좀 약간 센 친구들도 있고 여러 성향이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폭력성이나 어떤 그런 와일드한 면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어떤 모 심리학 전문 서적에서 제가 좀 봤거든요. 인간의 심리를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탐정이란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생각이 나요. 인간의 폭력성은 누구나 있다고 합니다. 그 폭력성이 나 말고 나 이외의 타인에게 미치게 되면 그게 이제 폭력이 되는 거야. 또는 남을 해치게 되는, 생명을 해치게 되는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살인으로 이어지지요.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의 본연의 본성 중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미쳐버리면 그게 살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자살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래의 폭력성을 남한테 쓰는 게 아니고 그러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걸 자신에게 쓰는 경우래요. 바꿔 얘기하면 자살이라는 건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폭력행위, 살인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오히려 착한 사람이구나, 자살을 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으면 이렇게 했을까라고 미화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론이 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그런 어떤 심리학적으로 베르테르의 효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탤런트 배우의 자살이 전 국민들을 힘들게 했지요. 그리고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이었던 한 분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함으로써 전 국민들을 울렸어요. 울렸다라는 건 우리가 운다라는 거, 그게 슬퍼하는 거고 아파하는 건데, 그런 어떤 분위기와 상황들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미화로 이어지면 절대 안 돼요. 자살이라는 건, 물론 자살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절대로 이러한 것들이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분위기와 어떤 해결책 제시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탐정 방송에도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보통 낮 시간에 활동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 보지는 않지요. 밤늦은 시간, 뭐 10시, 11시, 1시, 뭐 심지어는 새벽에 이불 속에서 자기 스마트폰 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뭐 구독해 주시고 봐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 이불 속에서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사람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고 사교 모임에도 용기를 내서 나가고, 이런 걸 저는 좀 권유를 드려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자, 타인에 대한 폭력성이 강해지면 그게 타인에 대한 살인이지요. 살인은 엄벌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폭력성이 내재돼 있던 것이 자신에게 미치면 그게 자살로 이어집니다. 자, 이후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우리 가족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저희 가족 중에 자살한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그래서 이 고통을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나누고 싶냐?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살한 사람은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사실.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살이, 본인의 자살은 그냥 눈을 다 감고 뭐 나의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망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요. 하지만 그 주변의 가족들이 받을 상처는요, 굉장히 갑니다, 오래.
오래 가기 때문에, 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힘들게 하는 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나의 자살로 인해서 내 가족이 괴롭다라면, 그게 한번 누구한테 한 대 맞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이러한 단순한 일이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정말 내 인생 동안 그러한 사건 때문에 나의 자살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받기를 원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자살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아프게 하는 행위거든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무책임하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에 대한 살인 행위이면서 동시에 내 가족을 장기적으로 아프게 하는 결국은 살인 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은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했겠냐마는 그게 절대로 미화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남에 대한 살인과 자신의 성스러운, 자신의 소중한 몸과 영혼에 대한 살인 행위인 자살은 사실은 같은 선상 안에서 판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다 라는 말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힘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힘들어요. 힘든 경우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누군가를 보고 나면, 또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당연합니까?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생각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이타주의를 갖는다라면 오히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게 나에게 공덕으로 돌아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힘드십니까? 자,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힘드신 당신에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힘들어하지 마세요라는 얘기 들을 때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힘든 사람한테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면 자기의 그 감정을 속이라는 게 돼버리니까 함부로 힘들어하지 말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하지만 물론 이제 충분히 힘들어할 필요는 있어요. 힘들 상황이면 힘들어 하셔야죠. 눈물이 나면 울으세요, 그냥. 뭐 옆에 누가 창피하면 차에 가서 울어요. 입을 덮고 울고. 그게 이제 충분히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냥 힘들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힘들어하는 동시에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뭐가 성숙해져야 되냐면, 자, 힘들어하는 동시에 내 생각과 내 힘듦 속에 빠지는 건 좋다 이거야.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분명히. 그쵸? 짊어지고 있다는 표현을 드렸다는 건 뭐냐면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 당신을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그러한 친구가 꼭 있어요. 있을 것이니까 그 사람을 잊지 마시면서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좀 있으면 배고프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피곤해서 잠을 자지만 언젠가는 또 아침이 되면 깨잖아요. 아무리 15시간을 자도 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힘든 것도 조금이라도 무뎌집니다. 무뎌지기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면서 동시에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주변의 사람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주 실가닥 같은 희망이 조금이라도 피어날 겁니다. 그리고 피어날 것을 미리 땡겨서 믿으세요, 그냥. 그러면 어느 정도의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강해요. 강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꼭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약물 치료도 받고 뭐 우울증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지만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받고, 우리 혈압약 같은 거 혹시 한번 입에 대면 평생 먹는 거 알고 계시죠? 당뇨병도 당뇨병 약 한번 입에 대면 평생 드세요. 내가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거 먹었다 끊었다 뭐 하면 그냥 평생 드세요. 뭐 먹는 거 어떻습니까? 그게 큰 부작용도 없습니다. 내가 힘들면 병원 가서 치료도 받으시고 그렇게 편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하나의 아주 작은 질병인 거니까, 우울증이라는 것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번호, 자살 예방 핫라인 24시간 운영하는 1393 기억해 놓으시고, 그게 너무 길다 그러면 희망의 전화 129, 이거 24시간이에요. 이것도 129. 자, 이 영상을 우리 뭐 탐정방송 구독하시는 분들은 10대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한 3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 뭐 이렇게 있으셔서 참 저보다 형 누나도 있으신 것 같아요. 든든한데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년, 장년, 또 노년, 실버 유튜버들도 많이 나오기를 희망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청소년이 있다면 청소년은 1388 자살 예방 핫라인 24시간 1393 희망의 전화 24시간 129 청소년은 24시간 1388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를 혹시 낳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안 낳아본 사람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부모님이 멀리 계시다 또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안 계시다 라고 해도 그 기쁨의 순간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짊어진 사랑하는 책임져야 할 인생은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